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나이를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즐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병원을 전전할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걷기, 관계, 수면 같은 기본 습관이 70대 이후 건강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유전자나 의료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80세의 삶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을 바꿉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한 통의 전화, 아침 햇빛 15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80세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10가지 생활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회복력입니다. 몸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문제는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플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쉬다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파도 다음 날 다시 움직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 선생님은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석 달 재활을 권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수술 후 일주일부터 집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걸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걸음씩 늘렸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술받은 다른 분들보다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회복력을 키우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수면, 식사,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잠은 몸의 수리 시간입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회복되며 뇌가 정리됩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잠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세요. 식사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오전 내내 몸이 무겁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잠을 설칩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시간을 정해두세요. 스트레스는 회복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산책, 호흡, 음악 감상. 무엇이든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회복력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회복력은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 식사, 스트레스 조절을 조금씩 변화를 가진다면 회복력은 금방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뇌 활용입니다. 뇌는 나이보다 사용 빈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연결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여사님은 5년 전부터 매일 신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사 하나 읽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1년 후부터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손자와 대화할 때도 말이 더 잘 나오고 장 볼 때도 목록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뇌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모두 일어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뇌 자극이 2배입니다. 암기도 도움이 됩니다. 시를 외우거나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장볼 목록을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뇌는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집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일주일에 하나씩 외워보세요. 윤동주, 김소월의 시는 짧고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대화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뇌는 자극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주제를 나누십시오. 손자, 손녀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보세요. 말을 나눠보세요. 뇌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하거나 낯선 동네를 걸어보세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뇌는 깨어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평소와 다르게 만들어 보세요. 레시피를 찾아보고 순서를 외우고 만드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뇌 운동입니다. 지금 간단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를 보실 때 주요 뉴스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뉴스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기억력 훈련입니다. 뇌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 빈도로 늙습니다. 뇌는 쓰는 만큼 젊습니다. 독서, 암기, 새로운 대화가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3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습관은 몸의 리듬입니다.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움직입니다. 아침이 되면 깨어나고 저녁이 되면 졸립니다. 이것을 생체 시계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졸립니다. 식욕도 불규칙해집니다. 리듬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 베란다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다만 눈과 피부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간접광을 받되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이 있거나 눈부심이 심하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거나 자외선에 민감하신 분은 모자나 긴팔을 착용하세요. 햇빛은 비타민 D도 만들어줍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율신경이 진정되고 잠이 깊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세요. 밝은 빛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면, 호흡, 햇빛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리듬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찾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식사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이 할머니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5분 안에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도 계속 늘었습니다. 의사 권유로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3kg 줄었고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사가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음식을 씹는 동안 대화를 나누거나 창밖을 보세요.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늘려보세요. 한 입에 30번 씹는다는 생각으로 드세요. 아침을 걸으면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간단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계란 하나, 과일 조각. 아침을 먹는 습관이 하루를 바꿉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식사 전 물 한 컵은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돕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저녁은 일찍 드세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치세요. 늦은 저녁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다가 깹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침에 먹는 탄수화물은 에너지가 되지만 밤에 먹으면 지방으로 쌓입니다. 한 가지 더 과식보다 무서운 건 불규칙입니다. 하루는 굶고 하루는 과식하면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세요. 양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음식보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고 아침을 챙기고 저녁은 일찍 드세요. 규칙적인 식사가 소화, 혈당, 수면까지 모두 안정시킵니다. 이제 5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로 회복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된 것은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전화 한 통, 인사 한 번이 있으면 고립이 아닙니다. 문제는 며칠, 몇 주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립은 우울증을 부릅니다. 생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의욕은 사라지며 몸도 아파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최 선생님은 배우자를 잃고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바둑을 두러 나갔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웃음도 늘었고 기억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약이었습니다. 관계는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회복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번 전화를 거십시오. 자녀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산책하다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단골 가게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보세요. 경로당, 도서관, 공원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반려동물도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면 규칙이 생깁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말을 걸게 됩니다. 그 자체로 관계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행위는 삶에 의미를 줍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의 질은 양보다 중요하다고.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이 낫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1번이 100번의 안녕보다 강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살립니다. 고립보다 무서운 건 무의미입니다. 관계는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하루에 2번 전화, 1번의 외출, 짧은 인사 하나가 마음을 지킵니다. 이제 6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감정 정리입니다. 마음이 맑아야 몸도 가볍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후회, 원망, 분노.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집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필요한 건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할아버지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습니다. 그 후로 자책과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의사가 감사 일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따뜻한 국을 먹었다. 이웃이 인사했다. 한 달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분노를 밀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 햇빛, 따뜻한 국, 이웃의 인사. 적다 보면 좋았던 일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공책 1권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잠들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는 호흡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어보세요.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호흡은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3번째는 명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5분만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아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구름처럼 흘려보내보세요. 매일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정해진 시간에 하십시오. 4번째는 자연입니다. 공원을 걸어보세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20분만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교도 내려놓으십시오. 옆집 사람,
TV 속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습니다. 남의 삶은 겉모습만 보입니다. 속사정은 모릅니다. 분노도 흘려보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핍니다. 감사, 호흡, 명상, 자연. 이것들이 마음의 청소 도구입니다. 지금 잠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던 것, 따뜻한 물을 마셨던 것,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감사해 보세요. 이제 눈을 뜨세요. 마음을 비워야 평온이 채워집니다. 마음이 맑아야 몸도 가볍습니다. 후회와 분노를 흘려보내는 연습이 평온을 만듭니다. 이제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습관은 정리입니다. 버리는 용기와 정리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이 늘어납니다. 물건, 인간관계, 감정 모두 짐입니다. 쌓여 있으면 무겁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건입니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기증하거나 나누거나 버리세요. 공간이 비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강 할머니는 평생 모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옷, 그릇, 책, 서류. 집이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물건 3개씩만 골랐습니다. 쓸 것, 버릴 것, 나눌 것. 석 달 후 집의 절반이 비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청소도 쉬워졌고 찾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물건 3개만 정리해 보세요.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 하나, 주방에서 안 쓰는 그릇 하나, 서랍에서 필요 없는 물건 하나. 100일이면 300개가 줄어듭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쓰십시오.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빠지는 것도 용기입니다. 감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수십 년 된 원망, 후회, 질투.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무겁게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정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족, 친구, 추억, 감사.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십시오. 이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산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유산은 기억입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고마웠던 순간들, 미안했던 일들, 바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글로 남겨보세요. 언젠가 그 편지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배운 것들, 바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사진도 정리해보세요.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려주세요. 당신이 사라지면 그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지금 나눠보세요. 사진 뒷면에 날짜와 장소, 그때의 기억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디지털 사진은 정리해서 USB에 담아두세요. 삶의 의미는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나누세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리를 일찍 시작한 사람일수록 남은 삶이 풍요롭다고.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물건 3개를 골라보세요. 버릴 것, 기증할 것, 나눌 것. 그리고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또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남기는 건 재산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삶의 정리는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물건, 인간관계, 감정을 정리하세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진짜 유산은 사랑과 기억입니다. 이제 8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습관은 움직임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걷기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걸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이 강해지고 뼈가 튼튼해지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걷기는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김 선생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6개월 후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매일 걸었을 뿐입니다. 걷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팔을 흔들고 등을 펴고 앞을 보세요.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걷기는 사회 활동도 됩니다. 이웃과 함께 걷거나 공원 걷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게 더 즐겁습니다.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도 빨리 갑니다. 실내에서도 움직이십시오.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TV 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굳습니다.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물속 걷기도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생체 시계도 맞춰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걷기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운동은 없지만 걷기가 가장 가깝다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집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내일은 2바퀴, 모레는 3바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걷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완전한 운동입니다.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하루 30분 아침 햇빛 아래에서 걸어보세요. 심장, 뼈, 뇌, 기분 모두 좋아집니다. 특별한 운동보다 매일의 걷기가 낫습니다. 이제 9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습관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공짜 약입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면역세포는 활성화됩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통증도 덜 느껴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웃음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하루 15분 웃는 것이 조깅 30분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혼자 지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박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손주들이 추천한 유튜브 개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30분씩 봤습니다. 2주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소리내어 웃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우울증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웃음이 치료제였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세요. 웃긴 영상을 찾아보세요. 옛날 개그를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들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이들은 웃음을 만드는 천재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젊었을 때 실수담, 우스꽝스러웠던 순간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뇌는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표정만으로도 기분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실 때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유머 감각도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에 화내지 말고 웃어넘기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를 가지세요.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 컵도 쉬고 싶었나 보네 하고 웃어 넘겨보세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주변 사람도 웃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웃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미소를 지어보세요.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더 크게 이를 드러내며 웃어보세요.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핵심 웃음은 부작용 없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웃음은 공짜 약입니다. 코미디를 보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거울 보며 웃어보세요.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습관의 뿌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잠도 잘 오고 통증도 덜 느껴지며 회복도 빠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25% 적고 삶의 만족도가 2배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면 끝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세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햇빛을 봤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눴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큰 행운을 기다리지 마세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침대, 창밖의 나무. 이런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게 주인에게 감사를 말하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글자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꿉니다. 자신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견뎌온 것, 노력한 제시도 역에속것. 자신을 칭찬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습관의 뿌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하세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복력, 뇌 활용, 몸의 리듬, 식습관, 관계, 감정 정리, 삶의 정리, 걷기, 웃음, 그리고 감사.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개 중 하나만 고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또 하나 추가하세요. 조금씩 천천히 쌓아가세요. 80이 넘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한 통의 전화, 감사일기 3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표였습니다.